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환입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이 있죠.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많은 분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26일 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거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승범 은행권 이제 가계부채 적극 관리 의사 밝혀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들 가계부채 국제 영향 큰 문제다. 네, 고승범 이분이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은행권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경제 상황에 이제 가계부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이번 26일날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6일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바로 DSR이죠. 규제 조기 적용과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도 이 DSR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DSR이 어떤 것인지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나와 있죠. 대출 통제 안 되면 전세 자금 대출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6일날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전세 자금 대출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부채 정말 통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 자금 대출도 이런 DSR에 포함을 시켜서 대출을 그만큼 못 받게끔 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던 내용에서 DSR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DSR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SR이란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이 뭐가 있죠?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그리고 플러스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캐피탈을 끼면서 이제 대출을 받죠. 바로 자동차 대출. 그리고 플러스해서 각종 이제 개인이 이제 신용대출을 받죠. 신용대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대출의 합이죠. 대출의 합을 바로 DSR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출 받은 모든 항목을 플러스해서 내 연봉의 이제 비율을 나눠서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DSR입니다. 정부가 지금 DSR 퍼센티지를 정해줬죠. 몇 프로? 바로 40%. 그러면 이 40%의 비율이 뭐냐? 바로 내가 받은 대출이죠. 대출의 합계. 모든 대출의 합계와 그 다음에 연봉. 본인의 이제 연봉이죠. 연봉 나누기 바로 DSR 40%.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40%를 바로 DSR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정말 쉽게 간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대출을 그만큼 쪼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갚을 능력만큼 빌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빌리지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골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겠죠. 나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 내 대출이 너무 많은데 내가 자영업을 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대출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13가지의 예외 항목이 있는데요. 예외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13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13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항목들이 있겠죠. 다 중요하지만 정말 눈여겨봐야 될 항목,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바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우리가 이주비 대출 나오는데 DSR이 적용이 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이주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것까지 DSR 항목으로 포함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중도금 대출이죠. 우리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 추가 분담금 납입할 수가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출을 받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도 DSR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여섯 번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DSR 적용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다. 이거 갖고 뭐 주택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담보대출은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제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을 때 이런 항목들이 적용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런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지. 네, 항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그 다음에 2021년도 7월 이전에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DSR 이런 이제 적용 시기를 2023년 7월 달에 이런 항목들을 적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당겼죠. 요번에 26일 날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런 항목들을 앞당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1단계라고 되어 있죠. 21년 7월 이전에는 적용이 되고 있었던 항목이고요. 바로 1단계, 바로 2021년도 지금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이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그 다음에 신용대출로 봤을 때는 1억 원 초과 이상이 되면은 DSR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를 보시게 되면 2022년 1월 달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항목들이? 바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신용대출이 됐던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2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바로 DSR이 적용이 된다. 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보시게 되면 2022년 7월 달로 되어 있죠.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DSR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그만큼 적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40%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40%를 넘게 고 DSR이라고 해서 40%를 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자체에서는 이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최종적으로는 40%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1금융권에서는 40%지만 2금융권에서는 이런 이제 DSR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우려로 인해서 이런 2금융권도 DSR 적용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점차적으로 낮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서민분들, 이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분들이죠. 근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집값은 한없이 높은데 대출까지 못 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대책 자체가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정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의 대책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대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대출 필요 없이 바로바로 줍줍하면서 더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 안에서 6억 이하 아파트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경기도권이라든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자체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6억이 넘어가는 대상이 바로 DSR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DSR 적용이 안 되는 6억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지가가 상승이 되는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지역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6일 날 발표가 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이런 DSR 적용에 제외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DSR 적용 범위가 앞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항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 잘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1월 달에 2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DSR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대출 상품 꼭 알아보셔서 대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